박보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이 참 기대를 많이 하신다는 말이 엄청 부담이 많이 됩니다. 뭐 제가 특별히 해드릴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임페리얼이랑 코드를 상속을 받아서 아니면 받기까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사실 저는 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핸드폰 매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이 다단계가 처음이 아니셨거든요, 애터미가. 두 번째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제가. 아빠가 맨 처음에 저한테 녹색병에 화장품을 하나 갖고 오시더니, 그걸 한번 발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이 애터미 내에서는 굉장히 뭐 자상하시고 유머러스 하시고 막 이러시지만 집에서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저랑 딱 갖다 주는 순간 무언가 또 이상하다라는 저는 이제 예감을 했고요. 그 화장품을 쓰지 않았고 아빠가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화장품을 쓰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근데 이 화장품 이름이 왜 쌩얼백이야?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쌩얼백. 이름 들었는데 사람들이 쓰고 싶으세요? 더군다나 녹색병에 들어있는 이름이 쌩얼백이래. 저는요, 이게요, 다단계 제품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고, 북한에서 넘어왔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원초적인 이 이름 때문에. 근데 아빠가 아니라고 이게 뭐 이 화장품을 100일 동안 바르면 생얼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장품을 보고는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화장품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선 아빠한테 여쭤보니까 아빠가 다단계를 시작했다. 다른 다단계. 근데 이거는 다르다. 착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장님들 같으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빠 입에서 500만 원을 좀 빌려달라. 사업에 투자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장님들 아빠 계속 애터미 하세요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단번에 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걸로 계속 싸움이 나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저보고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사실 저희 아빠네 식당이 굉장히 잘 됐었지만 그 식당을 둘 때쯤에는 그 아빠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우병 이런 것들이 워낙에 심했어가지고 가게를 팔고 이사를 갔을 때는 서울에 그 1층에 전셋집을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고 처음엔 24평 아파트에 7명이 살다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42평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는 또 나름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저희 엄마 이름으로 집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집은 제 돈이 들어가서 융자도 제가 다 갚고 있지만 이름이 누구 집이에요? 엄마 집.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사 비용 제가 80만 원을 들고 이사를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 80만 원의 이사 비용을 들고 집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빚을 물려줄 것 같으면 죽어서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저는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아빠 핸드폰 번호를 제 핸드폰에 다 이제 수신 차단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지내게 됐는데요. 제가 핸드폰 매장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제가 이제 아빠 번호를 수신 차단을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수신 차단하는 걸 이제 까먹은 거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받았더니 복이냐?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했더니 이게 아빠더라고요. 너무 불안했어요. 아빠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려나? 왜 그러시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2시간 동안에 애터미에 대한 이제 사업 설명을 하셨고, 그때부터는 이제 애터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은 성공자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저희 매장으로 핸드폰을 하러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다들. 어우, 좋겠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근데 제가 애터미를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시던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저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빠가 시켰구나. 아빠가 시켜서 다 좋게, 어쩜 저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 말을 하실까? 좋겠구나.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아빠가 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들 허브데이 써보셨죠? 물론 남자 사장님들은 안 써보셨겠지만 저 아빠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호가 10만 원만 보내봐. 12만 원인가 얼마 보내래요, 저한테. 왜? 그랬더니, 글쎄 보내봐, 이래요. 저희 매장에 오셨던 성공자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그런데 저한테 12만 원을 보내래요.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아니, 돈 많이 번다는 분이 또 왜 또 10여만 원을 보내라고 할까? 10여만 원을 보냈더니, 한 이틀 뒤에 저희 집으로 굉장히 큰 박스의 애터미 제품이 왔는데요. 12만 원어치 애터미 제품이 올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허브데이가 처음 나왔던 거예요. 저한테 저희 아빠가 허브데이를 보내주셨어요. 애터미가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절대 가격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화장품을 30대인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었고요. 제 삶에서 화장품을 잘 발라야 된다라는 그런 여유도 별로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그런 여유가 없는 삶을 저는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때 제가 핸드폰 매장을 했으니까 이어폰, 삼성 이어폰을 하나를 가져가시면서 제가 15,000원이야 그랬더니 저한테 애터미 선크림 있잖아요. 8,000원짜리. 그걸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그럼 저한테는 그 선크림이 15,000원이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15,000원, 한 개 사면 15,000원이었대요. 저한테 그걸 15,000원에 팔고 가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선크림이 그렇게 싸지 않았죠. 이어폰을 두 개를 주고 가시면서 저한테는 에센스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애터미 에센스가 저한테는 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지도 모르겠지만 싼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허브데이를 저한테 큰 박스로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아빠 이게 뭐야? 했더니 그거 네가 돈 내고 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터미 서브데이 중 하고 대가요. 딱 반반씩 왔어요.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뭐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속으로 참 물어보시고 이걸 사셨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러면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자, 여기 계시는 여자 사장님 허브데이 처음에 딱 쓰시고 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너무 좋았다. 이런 분 계세요? 솔직히 전 아니었거든요. 전 진짜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허브데이를 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자꾸만. 걸어 다닐 때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확 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난 이걸 못 쓰겠으니까 이걸 엄마가 가져가 쓰시던지.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계속 네가 써야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나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엄마 쓰라고 하세요. 엄마 쓰라고 하면 되지. 왜 처음 나온 제품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왜 제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쁜 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네 엄마는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네 엄마한테 주냐?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저한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아빠 저는 이거 못 써요. 그리고 전화 끊었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한테. 보가 이게 쓰면 이 느낌이 없어진대. 그리고 이게 뭐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징을 들으니까 제가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썼어요. 그랬더니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애터미 제품 중에 가격이 좀 착한데 제품이 진짜 좋다라는 거는 저는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자꾸 세미나를 가져요. 사장님들 세미나를 한 번 가자고 해서 오신 사장님 계세요? 저는 아빠가 한 3개월인가 6개월을 계속 쫄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핸드폰 매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핸드폰 매장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면 간다고 했고요. 그 돈을 받고 저는 세미나장을 갔어요. 근데 그날이 저희 아빠 총장 승급식이셨거든요. 몰랐어요. 아빠랑 같이 있다가 아빠가 없어졌는데 아빠가 저 단상위에서 갑자기 5천만 원을 받는 분이 되신 거죠.
그날 회장님이 저는 그때 아빠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까지도 다단계에 안 좋은 생각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 돈은 분명히 가져갈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주고 퍼포먼스다. 주고 말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지 사장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와, 어떻게 총장의 딸이 저렇게 부정적이야. 여기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와,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애터미를 할 수 있구나. 여기에 사장님들이 포커스가 약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날 회장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애터미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냐면, 평생 돈 벌어서 부자 되는 사람 없다고, 이 말씀에 저는 약간, 와, 이게 뭐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조금 달리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꽤 오랜 시간 요식업을 하셨고, 저도 20살 때부터 직장을 다니고, 뭐 핸드폰 매장도 하고, 슈퍼도 하고 한다고 하면서 돈은 계속 벌고 있었지만, 저는 부자가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도 결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진짜 부자는 어떻게 돈을 벌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부자들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삼성에 회장님, 돈 벌어요? 돈 번다고 막 열심히 일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아빠랑 크루즈 여행을 같이 갔어요. 자, 크루즈 여행 가면 배 안에서 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저 그때 첫 수당이 7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저한테. 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나 배 안에 놀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네? 근데 그 순간 우리 아빠는 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핸드폰 좀 줘봐. 그래가지고 아빠 핸드폰을 봤는데 진짜 돈이 그때 한 700만 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순간, 우와, 그럼 뭐야. 나랑 같이 배 안에서 놀고 있는 이 총장님들은 다 이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부자,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의 부자가 되어 있다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하기 시작했고,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사장님들, 우리 아플 때 있죠? 애터미를 했는데도 아플 때 있고요. 애터미를 하지 않아도 아플 때가 있는데요. 전 솔직히 애터미 하지 않을 때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다만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팀장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됐어요.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입원을 하면 일반 회사원들 열흘 정도 입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 3, 4일 되면 다들 울면서 퇴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병실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와, 나는 직장 생활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기 천만다행이다. 왜? 핸드폰 매장에 있으면요. 저는 병원에 1시간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없으면 핸드폰 매장이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었고, 열흘 동안 제가 병원에 있는데 저한테 수당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내가 열흘 동안에 병원에 이렇게 검사한다고 누워있고 물리치료 받는다고 병원에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나한테 150만 원을 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열흘 동안 그 병원에 있는데 저는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때 보이차가 한창 품절일 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보이차가 한창 품절일 때, 그리고 허브데이가 한창 품절일 때, 다들 그때 사업을 안 하셨어요? 하셨죠? 저는 그때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 허브데이를 못 사서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저한테 왜 우냐? 그래서 제가 허브데이를 못 샀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허브데이가 뭐냐? 생리대를 못 샀어요. 이러니까요. 그 병원 간호사와 저랑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생리대는 여기 매주면 가도 있는데 그걸 못 사서 온다고? 아니 저는 꼭 애터미 허브데이를 사야 되는데 이거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 PC방 좀 다녀오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외출증을 끊어서 PC방을 가서 허브데이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울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제 옆에 있던 언니가 저한테
도대체 그 애터미는 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언니랑 같이 회장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그 병원에서 그 언니가 어게인 세럼과 화장품을 주문을 하면서 그 언니도 애터미 회원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애터미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왜 어려웠냐면, 사장님들은 무언가 모를 때 누가 가르쳐 줘요? 스폰서 사장님이 가르쳐 주시죠. 저는 저희 아빠가 저를 애터미 하라고 데리고는 왔지만 계보도상에는 저희 아빠가 파트너였어요. 아빠가 회원번호가 4669번이었고요. 저는 4663번. 그러니까 제가 나왔을 때 제 계보도에는 저희 아빠 이름이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너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게 정말로 좋은 줄 알고 진짜 축복받은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궁금해서 뭘 몰라. 아빠한테 물어보면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보가 난 이제 총장이라서 그런 거 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남동생이 그때 센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남동생한테 물어봐요. 보준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제 남동생은 너무 친절하게 누나, 그런 건 고객한테 물어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고객센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마케팅 플랜이 궁금해. 그래서 보진이한테 물어보면 보진이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라고 물어보고 그럼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딱따구리를 보래요. 이랑 똑같은 대화가 계속 이제 되니까 나중에는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하도 전화를 하니까. 그리고 사장님들 이브닝 세트 쓰는 거 누구한테 알려줘요? 누가 알려줘요? 스폰 사장님이 알려주시죠. 어떻게 쓰는 거다. 저는 분가라고 살다가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아빠랑 같이 살게 됐는데요. 이브닝 세트 쓰는 법을 아무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폼클렌징만 쓰는 거. 맨 처음에는 폼클렌징도 많이 짜니까 아빠가 그거 조금만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세수하는 거. 그냥 그 정도. 딥클렌징은 오래 하면 더 좋다라는 걸 모르니까 해서 화장만 지우고 세수하는 거. 그러고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복 사장님은 왜 애터미 화장품을 계속 쓰는데 피부가 계속 건조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그럼 뭘 쓰면 더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의 세트 써봤냐 그래서 딥클렌징하고 폼클렌징만 써봤다 그랬어요. 피로팩하고 필링제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니에요. 필링제를 화장실에서 해서 안 밀려서 저는 필링제를 화장실에서 집어 던졌거든요. 제가 실제로. 피로팩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해봤고. 그랬더니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아빠한테 아빠 이거 하는 법 알려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아빠는 매일 디클렌징을 하시고 필링제를 일주일에 2번을 하시고 필링제를 한 날은 또 피로팩을 2번,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아빠 생활 패턴이. 제가 또 아빠한테 물어봤죠. 그때도 아빠가 피로팩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빠한테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본인 얼굴에 이걸 바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총장이라 이런 거 모른대요. 그래서 알려주기 싫으신가? 그래서 또 남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남동생은 또 뭐라 그래요? 고객한테 물어보래. 저는 그래서 또 고객한테 물어봤어요. 이제는 이거를 알려주는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전화하니까. 이 사람은 오늘 안 알려주면 내일 또 전화하겠구나. 이러니까 알려주시는데, 그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필리제를 한 번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애기 피부가 되는 그런 느낌? 저는 주근깨가 엄청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비비크림만 바르고 밖에 나가서 다니는 게 진짜 소원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필링제를 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무슨 IPL 받으면서 다녔던 피부과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링젤의 느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뭐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빠를 째려봤어요. 이렇게 좋은 걸 본인이 혼자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기초 화장을 바르고 다시 이제 그 피로팩을 얼굴에 했는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고객센터 하도 전화하니까 그냥 고객센터에서 알려줬어. 그랬더니 저희 박동철 임페리얼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 고객센터 진짜 불쌍하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끈질기게 전화하는지 저희 아빠가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빠한테 아빠 이러고 아빠가 하면서 이걸 왜 안 알려줬냐 했더니 뭐든지 혼자 터득하는 게 좋은 거라고. 혼자 터득했으니까 이제 너는 계속 할 줄 알 거라고. 아, 자식을 또 이렇게도 기르시는구나, 키우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피부가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제 파트너들도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매사를 갔는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제가 애터미를 하고 5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판매사 언제 갈 거야?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가라 마라. 전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5월이니까 언제라고 얘기하지? 순간 고민을 했다가 사장님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12월이라고 전 대답했어요. 사장님들도 지금 속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언제 갈까 생각하시면 12월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너 상반기에 갈 거야? 하반기에 갈 거야? 그럼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하반기지. 하반기 저는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진짜 12월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나가서 그전에는 9시에 센터를 갔었는데 그전에는 9시에 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6시에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6시에 센터에 출근해서 혼자 공부하고 강의 듣고 그러고 스케줄 잡고 움직여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12월이 됐어요. 12월 5일이 딱 됐는데요. 제 하위 점수가 100만 점이 넘는 거예요. 자, 사장님들의 파트너가 100만 점이 넘었어요. 사장님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판매사 가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판매사 갈 생각이 없었어요. 네, 저희 마음속은 하반기였잖아요. 판매사를 어떻게 가는지도 솔직히 몰랐고, 250만 아는 거지, 이 과정을 저희 아빠는 총장님이라 모른다고 하고 저한테 안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아빠, 100만 점이 나왔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빠가, 저 그때 아빠한테 세상에 따라서 처음 맞아봤어요. 저희 뒤통수를 탁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판매사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250만 원 점이 안 됐는데 판매사 가라고? 저는 이랬죠. 그랬더니, 이러면 가야 된대요. 아, 그래서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니까 전 어때요? 또 열심히 혼자 막 뛰었어요. 이제 파트너들이랑 뛰는 것도 몰라. 왜 그러냐면 저는 저랑 누가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파트너랑 같이 뛰는 걸 모르는, 우리는 다 그냥 각자 뛰는 거야. 각자 뛰어. 그런데 판매사 갈 때 고비 점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고비의 점수가 있더라고요. 100만 점은 그냥 얼렁덜렁 됐는데 한 130만 점 됐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안 올라오지? 같은 센터에 계시는 그땐 다 제 파트너분들이셨지만 팀장님과 어떤 국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잘 돼가냐고. 아니요, 점수가 이제 안 움직여요.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아이들을 물어보셔가지고 10만 점씩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150만 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180만 점이 됐는데 이후로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 고비를 또 열심히 잘 넘겼어요. 220만 점까지 되니까 도저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할 수도 없어요. 14일인가 15일인가 거의 말일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가, 너 마감은 했냐? 아니, 아빠 220까지 올라오고 안 올라와.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 몸포인트로 사면 된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몸포인트로 사도 되는 걸. 그런데 저는 저희 아빠 말을 믿었을까요? 중요한 건 저 믿지 않았어요. 왜? 아빠는 총장이니까 모른다며.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아빠를 부신해서 우선은 저의 몸포인트로 30만 점을 해놓고 파트너 밑으로 또 30만 점을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받고 저는 그래서 제 몸포인트로 30만 점을 마저 해서 제가 그래서 판매사를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 몸 포인트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몸 포인트가 이미 180만 점이었거든요. 180만 점? 이 정도가 됐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아빠가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제 몸 포인트로 해서 갔어요. 제가 이 마케팅 플랜을 많이 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플랜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저는 제가 가봐야지 약간 아는 스타일이에요. 팀장도 가봐야지 대충 내 판매사를 대충 가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내 판매사를 가보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의심이 드는 적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판매사 가고 나니까 오토 판매사를 자꾸 얘기해요, 누군가가. 아, 이상하다. 오토 판매사라는 승급식은 없는데 오토 판매사는 뭐지? 저 진짜 얼마나 몰랐는지 사장님들 상상이 가세요? 제가 판매사 갔을 때가 1년쯤 됐을 때 제가 판매사 갔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제가 15일 날 판매사를 갔으니까. 와, 오토 판매사는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요, 승급식을 할 때 판매사를 하면 50%는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요, 진짜 판매사 가면 50% 성공인 줄 알고, 그 다음날부터, 와, 50% 성공이다, 거빌래. 이러고 있었어요. 스폰서가 있었다면 이 오토 판매사가 무엇인지 알려줬을 거고, 이 오토 판매사가 판매사를 빨리 유지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50%가 이미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는 긴장이 딱 풀어지면서 거의 한 두 달은 강의 안 듣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빠랑 같은 집 살았다 그랬죠. 저희 아빠는 저한테는 계보도상의 파트너로 되어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애터미의 스폰서죠. 그쵸? 그래서 제가요, 두 달 정도 이렇게 어울렁서울렁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같은 시간에 나갔다가 같은 시간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 아빠가요, 제 뒤통수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야, 박복,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저를요, 박복이라고 부른 날은 그날이 처음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안 부르시거든요. 보가, 딸, 이렇게 부르는데, 박복 이렇게 부르는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이미 화가 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요, 제가요, 사장님들 이런 질문 받으시면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요, 제가 다 대답을 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날. 처음으로,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애터미 하는 내가 비전이 없나 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잠을 잘 때 잠을 한숨 못 자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에 대한 억울함도 있지만, 그럼 애터미에 대한 비전은 뭐지?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들끼리의 애터미 비전 말고, 애터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애터미의 비전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잠을 거의 설쳤어요.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아침 6시에 아빠 방을 열고 들어가서 물었어요. 아빠한테. 아니, 그래서 애터미의 비전이 뭔데 도대체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줘? 한숨도 못 잤다고. 오히려 아빠한테 화를 냈죠. 왜? 나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빨리 알려줘. 이런 어필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넌 애터미에서 돈을 벌고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애텀에서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일? 아, 지금 나도 지금 돈이 안 되는데 애텀에서 진짜 나중에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생 시나리오 의미하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 석세스 세미나를 가면 1박 2일 할 때는 항상 스폰서님들과 모여서 인생 시나리오 쓰잖아요. 근데 저는 스폰서 사임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인생 시나리오를 쓰자고 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내 스폰서가 없다라는 게. 그거를 어느 누구도 쓰라고 강요를 하지 않아. 그래서 전 너무 좋았는데 이게 엄청 나빴던 거예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써봤는데,
그 8칸 채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한 이 과정들에 대한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저희 팀원들끼리 어떤 걸 했냐면 인생 시나리오 100가지 쓰기, 버킷리스트 100가지. 자, 8가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가지를 어떻게 썼냐? 한 달이란 시간에 걸쳐서 썼는데요. 한 80까지는 어찌 어찌 저찌 저찌 썼어요. 지금 머리를 쥐어짜서 썼는데 나머지 20개는요. 도저히 못 써가지고요. 20개를 뭘로 채웠냐면요. 인터넷을 켜서 전 세계에 있는 축제란 축제는 다 썼어요. 거기다가. 아니, 나도 내가 뭘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축제란 축제는 다 썼어요. 그거 100가지에서 80, 20가지를. 그렇게 해서 채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를요,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지금 맘먹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제 방에도 붙여놨지만, 그때 제 냉장고에도 제가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되어가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체크를 하는 거를 누가 보냐면, 저희 자녀들이 봐요. 애들이. 애들이 보고, 와, 엄마가 진짜 이런 걸 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내 자녀들이 보고 알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아빠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다른 다단계를 하셨을 때 냉장고에다가 어떤 걸 붙여 놓으셨냐면, 그때 저희 아빠 차는 이스타나 봉고차였고, 양복은 한 벌밖에 없는 그런 분이 냉장고에다가 에쿠스라는 차를 붙여 놓으시고, 턱시도와 드레스 입은 그 여자의 남자와 그 파티하는 그러한 사진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 다단계를 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인생 시나리오가 있었는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에쿠스 말고 아빠, 이 턱시도는 아빠 키가 작아서 입지도 못해. 다 끌고 다녀.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꿈 깨라 이 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아빠가 그 나중에 임페리얼 승급식 할 때는 턱시도를 입으셨어요. 그때. 그때 턱시도를 입으셨는데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이 아빠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키가 작다라는 거에 어떤 그게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봐, 나 안 끌고 다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턱시도를 입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루어냈다라는 거를 또 저한테 말씀하고 싶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엄마도 다단계, 할아버지도 다단계 마음에 들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뭐 한 달에 뭐 반이면은 해외, 엄마는 맨날 10시, 9시에 들어와 이러한 삶을 사는 자기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다단계를 한다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부모님 뭐 하셔? 물어보면 그냥 자영업이요. 이렇게 그냥 사업하세요. 이렇게 하지. 애터미 하세요라고는 얘기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저희 애들도. 애터미를 하면서 굉장히 이루어낸 것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에서 거기서 채워져 가는 것들이 많긴 한데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 가문이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다 어느 성공자 분들도 말씀하시고 애터미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그래요. 그냥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건 내 자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딸이 중학교 때부터 빵 만드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한테 빵 만드는 학원에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 애들의 학원비만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딸이 엄마 나 제빵제가 학원 보내주세요. 얼만데? 그랬더니 55만 원이래요. 그때 당시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공부나 해. 학생 공부를 해야지 무슨 빵을 만들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딸은 너무 만들고 싶은데 엄마가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빠네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빠가 그때 컨벤션 애들 한 40명 정도를 후원하고 계셨는데 그 애들이 몇 명인지 씌워놓고는 뭐라고 하니면 저희 아빠한테 할아버지
쟤네들 얼굴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아니, 못 봤는데? 할아버지, 그럼 쟤네 아세요? 아니, 모르지. 그럼 쟤네 나중에 성공하면 할아버지한테 뭐 해줘요? 아니, 안 해주지. 그럼 쟤네한테 얼마씩 주세요. 이러니까 저희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씩 준다고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쟤네들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시는 거죠? 어, 그럼 저한테는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중학생인 제 딸이 투자를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무슨 투자? 그랬더니 제가요, 제빵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요. 엄마가요, 돈이 없다고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제빵으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아빠는 내 손녀가 1등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와, 저 나이에 저런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하다. 되건 안 되건 한번 해줘 보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호가 쟤 보내줘라. 내가 돈 보내줄게. 그래서 학원을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인문계를 갔지만 대학교는 그 제과제빵에서 가장 좋은 제과제빵 그 대학을 갔고요. 근데 그 대학교를 갔을 때는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국제대회, 국내 대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국내 대회를 나가서는 이제 2등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국제대회가 생겨서 작년 2월에 국제대회를 했거든요. 국제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국제대회를 나갔는데요. 국제대회에 나가서 세계 1등 했어요. 금메달 따갖고 왔어요. 국제대회를 나가서. 만약에 저희 아빠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저희 딸이 제과제빵이라는 그 학원을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학원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대학은 갈 수 있었겠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학을 갔어도 만약에 제가 이 등록금을 온전히 다 내줄 수 있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희 딸은 학교를 다니면서 분명히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거고, 그쵸?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면 저희 딸은 학교를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못 다녔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은 갔겠지만 그 직장을 그만두면서도 국제대회를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국제대회를 나가도 돈이 600만 원 정도가 넘게 드는데 못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아빠가 애텀이라는 도구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 도구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가문이 바뀌었다? 저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내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저희 아들은요, 저희 딸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 딸은 본인이 뭘 하고 싶다라는 게 딱 있었지만 저희 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저희 아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엄마가 애터미를 했었나 봐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는 다 애터미 제품이니까, 야, 니네 집에 애터미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다 애터미해. 이렇게 된 거죠. 걔가 좀 똑똑했나 봐요. 니네 할아버지랑 니네 엄마 직급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내 친구가 엄마랑 할아버지랑 직급이 뭐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랬어요. 직급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 박동철이라고만 얘기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학교를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는 엄마, 우리 할아버지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왜? 했더니 엄마 내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 유명한 사람이래.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자기한테 그냥 할아버지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집이 변한 게 없고 자기네는 변한 게 없고 우리 할아버지 차만 변했으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본인이 쓸 돈을 좀 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 할아버지 얼마 버셔?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에서 뭘 본 건 있어가지고 엄마 이거 상속이 된다면서요. 이걸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할아버지 상속은 그럼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이걸 또 물어보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서 자기 심장이 막 뛴대요. 그러면서 막 말을 막 더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러면 만약에요, 할아버지 코드를 만약에 할아버지가 엄마를 주면, 엄마는 우리를 주겠죠? 그러면, 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건데, 그럼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멍청하면 이 돈을 누구한테 다 뺏길 수도 있겠네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돈을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본인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때가 이제 거의 하반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은 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군대를 이제 다 제대를 하고 그래도 직업군인 한다고 해서 직업군인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두 개 끊어져서 지난 작년에 3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요. 얘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들이 아, 자기는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현아 너 할 거 없으면 만약에 특별하게 할 게 없으면 호텔 경영학과 가는 건 어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요? 멋있잖아. 제가 그랬죠. 엄마, 저는 그거 할 생각 없는데요. 그냥 해봐. 혹시 알아? 엄마가 나중에 호텔 차려줄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더니 엄마, 그러면 엄마가 저 만약에 호텔을 차려주셔도요. 애터미 코드는 올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너네 하는 거 봐서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갔어요. 그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엄청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석 입학을 했어요. 수석 입학해서 이번에 상장을 받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수석 입학하면 그 입학금 면제 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기현아, 너 수석 입학하면, 그거 입학금 뭐 준다며. 그랬더니 그거 다음에 저기 뭐냐, 등록금 아니야, 또 그 낼 때, 그때 감해주는 거야? 아니면 현금으로 입금되는 거야?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어머니, 저한테 각 계좌번호 물어본 거 보니까 입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기현아, 네 등록금 엄마가 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그거 들어오면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 끊더라고요. 어때요? 저희 아빠가 진짜 애터미를 알아보시고 애터미를 정말 저희 아빠는요. 한 달에 500만 원만 내가 일을 안 해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애터미를 하셨던 거지. 저희 아빠가 처음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싶어서 애터미를 시작하셨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아마 정말 힘들어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과정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 5천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서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애터미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터미가 힘든 게 아니고요. 그냥 애터미도 힘든 거예요. 애터미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다른 건 쉬운가? 다른 건 쉬워요?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쉬운가? 우리 옆에서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쉬운가? 지금 경기화라서 그 보험하시는 것도 엄청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힘든 것만 힘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옆에 있는 그 직업들은 원래 우리가 살면서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애터미는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거에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받는 수당이 많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 지금 일 많이 해요? 엄청 빡세게 하나요? 아니죠.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조금 받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몰아서 일을 많이 해버리자. 차라리. 사건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건을 하나하나 치울 때마다 나한테 수당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 사건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오늘 누구 한두 명 만나고 일주일에 얼마 들어오는 거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애터미는요, 처음에 사건을 많이 만드시고요.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 내면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려면 사건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사건을 많이 만드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만나서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고 많이 알리셔야 되고요. 내가 애터미를 했다고 많이 알리시고 이 제품이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건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 많이 이루어진 사건을 내가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빨리 해결을 언제 빨리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이 수당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건을 조금 많이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선, 지랄, 후수습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터미에는. 애터미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많이 퍼뜨리고 저 맨 처음에 이랬거든요. 애터미 할 때. 뭐 애터미 얘기하다가 그래서 너 얼마 받는데 이러면 저는 제가 받은 거 얘기 안 하고요. 우리 아빠가 총장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 아빠가 로얄 마스터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내가 얼마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외적으로 변화가 됐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 뒤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 받는다? 이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애터미에 대한 비전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비전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 따라가요? 박동실 인필님 따라가죠. 그 사람의 비전이 보이면. 그러니까 애터미를 맨 처음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좀 진짜 제품을 좀 제대로 정말 써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썼던 거? 폼클렌징, 디클렌징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도 스킨로션밖에 모르고 어게인세럼도 몰랐어요. 어게인세럼도 6개월 뒤에 그 피로브팩 하면서 어게인세럼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빠는 맨날 쓰고 있는 건데 저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맨날 무슨 고객센터 물어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만 블랙리스트 찍혔을 거예요. 근데 전화하면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제 회원번호로 넣고 전화를 하면 제가 아빠가 뭐라 너는 블랙리스트야. 저한테 맨날 이러셨어요. 아빠가 저한테.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조금 눈이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전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산입에 거미줄 칠까. 이렇게.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제 파트너스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전데요. 저는 애터미 말고 다른 일을 할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 얘기는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란 뜻인 거예요. 너 언제 판매사 갈 거야? 언젠간 가겠죠. 어떻게든 되겠지가 언젠간 가겠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다 보면 내 밑에 운이 좋게 대바레가 나오면 그냥 밀려서 판매사 가겠지. 갈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와,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지만 이 성공이 오롯이 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공유하실 거 있으면 공유해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럼 공유해 주시는 거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그 애터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돼? 스폰서대로, 파트너대로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안 힘들죠. 별 몇 명 없으니까. 근데 많다 보면 힘들잖아요. 누가 제가 팀장 때인가? 팀장 아니어서 판매사일 때 너무 밑에가 막 하부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몇 명 있지도 않는데 시끄러워. 근데 저는요, 스폰서님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상담하는 것조차도 배운 적이 없어요.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팀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밑에가 시끄럽다는 건 사장님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좀 기분이 좋아. 시끄러운데, 맨날 시끄러웠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 아, 나 성장하고 있구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또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빠도 맨날 집에 안 계시니까. 아빠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아빠가 뭐라고 해주시냐면, 보호가, 부자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 두 명이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돈만 많은 부자야. 그리고 한 명은 스토리가 많은 부자야. 넌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장님들은 1번 돈만 많은 부자가 좋으세요? 스토리가 많은 부자가 좋으세요? 그쵸? 2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나는, 그래, 부자가 될 건데 스토리가 많은 부자가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밑에 시끄러운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 아, 왜 조용하지?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왜 애기들이 조용하면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있는 거 아시죠? 쌀떡 없는다거나, 아, 얘네는 이랬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용하면 괜히 전해서 요즘 뭐 하세요? 막 이런 걸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무언가가 힘들 때 진짜 생각 한 번만 바꾸면 이 모든 게 나의 성공의 스토리와 연관이 될 수 있다. 너무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오늘부터는 조금 내 밑이 좀 시끄러워도 아, 그래. 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이 인간관계,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하고의 무언가가 힘들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내 스폰서는 나의 부모고, 나의 파트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할 때는 내 스폰서, 나의 부모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내가 애터미를 계속 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만, 나의 파트너가 생기는 순간 나의 자녀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스폰서님한테 잘 보살핌 받은 것처럼 똑같이 나의 파트너를 보살핌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의 이 관계를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로 보면 애터미는 훨씬 더 하기 쉽다. 그러니 제가 맨 처음에 애터미를 하러 나왔을 때는 어땠다고요? 저의 좌측에는 로얄 마스터님이 한 10분 정도 계셨어요. 10분 정도. 그 와중에 저의 오른쪽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떠한 마음으로 애터미를 했냐면 고아와 같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또 편하더라고요. 고아. 이 고아가 얼마나 여기서 진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남아야 될까. 저는 나중에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빠. 본인 딸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은 사람 보고 사고를 하라면 어떡하냐. 제가 이렇게 나중에 따졌거든요. 아빠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 나는 네가 고집이 하도 세가지고 안 할 줄 알았지. 끝까지 사업을 안 할 줄 알았지. 누가 너보고 제품만 쓰라 그랬지. 누가 사업하라 그랬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시키지도 않을 거면서 석사 세미나를 왜 들어가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으면 어쨌든 너 혼자 죽으나 살아 너 혼자 해야 되니 너 혼자 해라. 제가 어느 정도 조금 그룹이 커서 아빠한테 아빠 나 여기 미팅 좀 해줘 그러면 저 아빠가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어느 파트너가 스폰서 사장님 그 소실적 미팅을 해주냐고.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그러면서 아빠가 저한테 스폰서님이 제 하위 좀 미팅 좀 해주세요. 이제 와서 스폰서라고? 저는 이러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팀장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는 제가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좀만 기다려.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아빠 소실적, 대실적, 아빠가 강해야 되는데 아빠가 안 하고 다 내가 할 수 있게끔 아빠 쉬게끔 해줄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제가 많이 해드렸죠. 그때부터는 아빠 좀 쉬시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폐섬유화가 있으셨기 때문에 기침도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말로 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이 말로 뱉어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애터미를 조금 잘하고 싶다.
아우, 나는 스폰서와 파트너하고 이렇게 조금 트러블 없이 좀 잘하고 싶다. 정말 잘할 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팁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조금 나를 내려놓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은, 나의 욕심이 없으면 상담도 훨씬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잘 될 거고요. 내가 내려놓는 순간 이분들이 그냥 다 그냥 고마워. 나한테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어떻게? 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스폰서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냥 내 스폰서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고맙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우, 스폰서라고 나한테 사람도 한 명도 안 들어주고 저는요, 그냥 저 대신에 상담이라도 한 번 해줄 수 있는 스폰서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선 제가 나중에 박정수 임페리얼님하고 가서 상담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스폰서 사장님하고 상담하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치유받는 느낌? 그러니까 사장님들, 내 스폰서가 뭐 하나 안 해줘도, 와, 그냥 그 자리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 마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애터미에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이 내려놓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공부하셔야 돼. 책 읽기 배우시고 스폰서님이나 아니면은 성공자의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그분들의 간접 경험을 내가 많이 습득해서 나를 계속 내려놓는 인문학 강의도 많이 들으셔서 나를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지 그냥 내가 어느 날 내려놔야지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내려놨다가도 또 올라오고 내려놨다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애텀이나 다른 것들을 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장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비교할 때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 그룹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룹이랑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해. 그러다가 이 힘듦이 어느 정도 이 차오르면 어느 그룹과 아니면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 비교를 하게 되냐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또 위안을 얻어요. 아유, 그렇지. 저 사람은 저런데 그나마 내가 좀 나아. 그러면서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발전이 아니고요. 이거를요,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편하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부터 비교는 누구랑 해야 되냐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나와 비교하시고요. 1년 전에 나와 비교하셔야 되고요. 한 달 전에 나와 비교하셔야 돼요. 1년 전에 나와 비교해서 내가 똑같다? 그럼 내가 그때 나를 책찍질해야 돼. 1년 전에 내 그룹과 1년 전에 그룹이 지금 그룹과 내가 똑같다? 그럼 우리 그룹을 우리가 책찍질해야지 어떤 그룹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빨리 가는 그룹, 늦게 가는 그룹 그 안에는요, 한꺼풀 벗겨놓으면요, 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그룹만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걸 겪지 않고 빨리 가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누구와 비교해야 된다? 나와 비교해야 되고 과거의 그룹과 현재의 그룹의 내 그룹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 가능성 있는 거지 다른 그룹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유지하려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공부해서 습득해서 익히면서 그걸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분명히 과거의 사장님들하고는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발전이 조금 미비해?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당장 일해서 지금 당장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발전되는 과정이 이익의 습득이 축적이 되면서 나의 폭발적으로 나중에 돈 버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발전이 된다면 나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면 조금 더 발전된 이러한 생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도구 임페리얼 사장님 말씀처럼 올해 안에는 분명히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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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